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온스쿨에서 프랑스어 능력 자격 시험인 델프 강의하고 있는 정일영입니다. 먼저 번에 이 델프 배앙과 관련된 공개 강의를 했었는데요. 거기 많은 학생들이 배앙 수준이 좀 안 되는 아두 정도 수준인데 배앙을 들을 수 없어서 되게 안타깝다는 글이 많이 올랐었어요. 또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 저한테 부탁한 학생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아두와 관련된 공개 강좌를, 이거는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듣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시온스쿨에서 역시 공간과 이런 촬영 장비를 다 제공을 해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아두에 대해서 집중 공략을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오늘 다룰 OT에서 어떤 걸, OT니까 대충 내용만 설명할 거예요. 먼저 제가 하는 아두 공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물론 첫 번째는 시험 델프 아두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 먼저 타겟이 되겠죠, 당연히.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최신 경향의 문제로 최종 점검을 하고 싶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무슨 말이냐면, 델프라는 이 시험이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네 가지 영역으로 골고루 된 이후 앞으로 벌써 한 15년 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유형들이 물론 큰 틀은 정해져 있지만 그 틀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섞인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똑같은 게 계속 중복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형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공개 강의는 가장 최근에 봤던 델프 아두 문제를 중심으로 그와 가장 유사하게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최신 경향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현직 감독관의 문제풀이 노하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현직 델프 감독관이고 채점관인데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느냐, 장문이나 구술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프랑스어 실력이 둘 다 10이야. 그런데 어떤 쪽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감독관들이 선호하는 거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똑같은 실력을 갖고 있더라도 점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장문과 특히 구술 같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주관에 의해서 철저하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감독관의 성향에 따라서도 점수가 나눠지는 경우도 많아요.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자, 내가 열심히 혼자 독학을 했어요, 델프 시험을. 그러면 구술과 장문 부분 같은 경우에 난감해요. 왜? 장문을 했으면 내가 쓴 장문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구술을 말을 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공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술과 장문, 아두의 경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쓰거나 말을 해야 한다라는 흐름을 제가 알려줄 거예요. 그 흐름은 아무리 문제가 바뀌더라도 장문과 구술에 대한 흐름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한번 노하우를 익혀두면 그걸 계속 다음 단계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강의 특징은 먼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OT죠. 그리고 듣기, 독해, 장문, 구술 5개 파트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본 시험에 나오는 4개의 파트로 세분화시켜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전영역 최신 경향의 문제. 이거는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을 제가 가능하면 1번 문제가 진짜 시험에서 객관식이었다면 이번 모의고사에도 역시 객관식, 주관식이면 주관식, 그리고 1점짜리냐 1.5점짜리냐 이런 순서까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따라서 가장 최신 문제에 근접한 문제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유형별 공략법과 고득점 비법이라고 했는데,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4개의 영역은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문법이라든가 기초 회화가 아니라 시험이에요. 따라서 시험은 그 단계마다 가지고 있는 유형별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을 모르면 내가 아무리 기본적인 프랑스어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유형에 적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따라서 유형별로 어떻게 공격을 해야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거를 반드시 적어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점 문제 풀이 위주의 아두 파이널 대비. 자, 이건 뭐냐면 아두라는 이 시험도 옛날에 비해서 아두의 수준이 올라갔어요. 듣기 같은 경우에 아두였던 게 아앵으로 내려가고, 배앙에서 조금 줄어든 부분이 아두로 내려왔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영역별로
단계별, 니버별로 아행, 아두, 배양, 배두가 조금씩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흐름이 흘러감으로써. 따라서 가장 최신 문제에 해당되는 이런 모의고사를 풀어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이 부분이 다음 단계 배양에서도 적용될 수 있겠구나 라는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얘기가 될 거야. 물론 이러한 얘기는 제가 수업 도중에 일일이 다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 수업을 들으면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야? 결과예요. 뭔가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뭘 했으면 그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강의를 들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첫째, 시험 직전 마지막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실전 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보고 안 풀어보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특히 자격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언제 보니까 수능 굉장히 잘 본 학생이 거의 만점 맞은 학생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공부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문제 위주로 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 위주로 특히 더군다나 이런 델프 같은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유형들을 계속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습득을 하게 돼. 예를 들어서 듣기 같은 경우 분명히 내가 풀었던 문제랑은 텍스트나 단어가 다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왜? 그 시스템에 적응이 됐기 때문이야.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이 델프 시험 문제는 공개가 되질 않아요. 금지야, 공개되는 게.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를 실제 나왔던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실전 문제를 접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즉 쉽지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어요. 한자 수고에.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 하나를 씨앗으로 해서 다양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다양한 유형들에 대한 힌트까지 제가 다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모의고사 이 문제를 갖고 풀면 아두 또는 배양 그 이상에 나오는 문제도 훨씬 공부하기 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학습자가 부족한 영역, 당연하겠죠. 4가지 영역 중에 나는 특히 작문이나 구술이 약해.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제가 가르치는 그 대학교 학생들을 보면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듣기를 유독 잘하는 학생이 있고 말을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소양일 수도 있고 특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라라고 얘기할 테니까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잘 들으시면 돼요. 다음 파트별 자세한 문제풀이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문제 풀고 답. 그러면 다른 유형의 단어나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진 문제를 보면 이걸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 몰라요. 따라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유출을 해야 된다라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방법을 터득하면 내용이 달라지더라도 그 방법은 똑같아요. 따라서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쉽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령쌤 나죠. 그 다음 100% 구술시험 작문시험 팁. 이거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감독관을 했기 때문에 작문과 구술 같은 경우에 어떻게 글을 쓰느냐 또는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학생이 응시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성적에 비해서 조금 더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있어요. 이런 노하우들은 사실 그 현장에서 직접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오랜 기간 하면서 1년에 3번씩 제가 거의 8년, 9년째니까 오랜 기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니까 조금 더 나올 수 있게 응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글을 쓰거나 작문을 하거나 말을 해야 되는지 제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아두 공개 강좌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쳤어요. 실제로 이렇게 마지막 강의를 제가 시험 문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써서 내는 책들 같은 경우에 델프 시험과 관련된 경우에는 적중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문제들을 분석을 해서 그 문제의 수준도 비슷하고 요즘 핫한 그런 주제가 될 수 있는 것들만 제가 다 선별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합격이 적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번 아두 공개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을 열심히 잘 푸신다면 아마도
아두 실제 시험 문제를 받아봤을 때 똑같이 나와서 깜짝 놀란다거나 아니면 씩 미소를 지으면서 여유 있게 답을 쓸 수 있는 정말 시간 내서 듣기를 잘했다라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런 강의가 될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게요. 자, OT는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인 공개 강좌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죠. Au revoir.